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최근 서울의 상계 2구역 재개발에 전면 중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여러분도 걱정이 되실 거예요.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재개발 구역도 멈추면 어떡하지? 또는 내가 투자하려는 재개발 구역이 멈추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상계 구역이 멈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멈추지 않는 재개발 구역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는요, 상계 구역 지금 투자해도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상계 구역이 멈춘 이유, 바로 공사비 때문입니다. 기존의 평당 공사비가 평당 한 470 이 정도였다가 2023년 말에 평당 595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재개발 사업을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상계 2구역 어디 있는 구역일까요? 지하철 4호선 이제 당고개역 바로 앞에 있는 이제 상계 2구역이 여기 있는데요. 서울 강북 끝자락에 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계 뉴타운 내에서 상계 2구역이 세수가 가장 큽니다. 2200가구 정도 짓고요. 또 사업 진행 단계는 2021년 9월 사업 시행가 났다가 2023년 12월 16일 관리처분 계획안이 부결이 되면서 지금 일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아니, 사업성이 얼마나 안 좋길래 일반 분양가도 많이 올라서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상계 2구역의 사업성을 한번 보시죠. 상계 2구역 사업성입니다. 사업 규모 아까 보시면 2200세대라고 말씀드렸고, 조합원 1430, 그리고 일반 분양 물량이 251가구입니다. 타입도 43 타입, 49 타입으로 다 방 2개 정도의 아주 소형 타입이에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가 519세대를 지어서 전체 일반 분양 비율이 11%밖에 안 됩니다. 11%면은 일반 분양 비율이 엄청 낮은 거죠. 이러니까 공사비 상승에 따라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공사비 인상분을 원래 일반 분양 물량으로 이제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조합원들이 다 그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다 보니까 소위 내돈내산 아파트가 된 것이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24년 2월 나온 기사인데요. 지금 설계 변경하게 되면은 분담금이 1억 8천까지 평균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상계 2구역의 조합원 분양가를 보시게 되면은 5구 타입 기준으로 한 5억 5천, 84 타입 기준으로 한 7억 7천 요 정도의 분양을 했는데요. 2023년 이 조합원 분양가가 5구 타입은 6억 9천, 84는 9억 3천으로 거의 5구 타입 기준으로는 한 1억 5천, 84 타입 기준으로는 한 1억 8천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결국 이만큼 추가 분담금이 조합원들이 늘어난다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 사업이 또는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는 구역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요, 이 공사비 상승분을 남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업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은 곳들은 지금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상계 구역과 같은 구역들은 이제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이 중단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시를 두 가지 좀 더 들어보면은 부산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익비치, 또 상계주공 5단지 이런 것들도 다 입지는 좋은데 일반 분양 물량,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시면 가격대가 산익비치가 36%, 상계주공 5단지가 37% 이렇게 가격이 대폭 하락을 하였습니다. 반면에요, 사업성 좋고 입지 좋은 구역들은 가격 조정이 거의 안 됐습니다. 서울의 노량진 1구역 같은 경우 있죠. 2021년 1층이 10억 9,500에 거래됐었는데요. 2024년 8월 거의 이제 반등은 좀 했지만 그래도 하락을 보통 조정을 다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반지층이 10억 5천으로 거의 가격 조정이 없고 오히려 이제 전고점을 회복 또 신고가를 찍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반등이 강한 이유는 사업성도 사업성이지만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노량진에 신축 들어서면 사실 흑석이나 마포랑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아시겠지만 흑석 대장주가 26억 찍고 잠실마저 넘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상급지 라인은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또 아래 급지인 성남 사업성 좋은 수진 1구역 보겠습니다. 2021년에 거의 전고점이죠. 7억 6천, 8억 천에 거래되다가 최근 6억 8천 이 정도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앞서 상계주공 5단지나 산익비치가 한 40% 빠졌잖아요. 그에 비해서 가격 조정이 좀 덜한 편인 거죠. 즉 사업성이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지금 가격 변화가 달라지고 있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업성 안 좋은 상계 2구역 지금 투자는 어떨까요? 일단 매물들 보게 되면은 소위 실망 매물이라고 하죠. 거의 프리미엄 없이 무피에도 나오고 좀 프리미엄 8,500, 서울에 있는 재개발 구역인데 프리미엄이 8,500, 무피 이 정도밖에 안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투자하는 건 어떤지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리스크가 좀 커 보여요.
일단 일반 분양 비율 11%면은 사업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최소 지금 일반 분양 비율이 한 30% 정도?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정도 사업성 일반 분양 비율 30% 이것도 지금 될랑말랑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음 주제에서 말씀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은행주공도 최근에 시공사 한정 해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반 분양 비율이 34%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계 2구역 일반 분양 비율 11%짜리를 지금 가격이 싸다고 들어간다는 것은 사업 진행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정말 진행될지 안 될지 이것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지금 상계동의 신축 아파트들 시세도 아직은 뭐 고점 대비 25%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등을 좀 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좀 반등을 한 뒤라면 모를까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봐도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죠.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상기구역 멈춘 이유. 이거는 이제 공사비 인상분을 일반 분양분으로 전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올라가서 그렇다. 그래서 사업성이 너무 낮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멈췄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멈추지 않는 재개발 구역의 특징은 사업성이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최소 일반 분양 비율이 뭐 40%이 정도는 되어야 비슷한 입지는 사업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추가 분담금 전가가 가능해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구역들은 앞서 뭐 노량진 1이나 수진 1처럼 가격 조정이 좀 덜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수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또 세 번째, 상기구역 투자 관련해서는 지금 반대한다. 사업성이 너무 낮다. 그래서 지금 리스크가 너무 커 보인다. 또 주변 신축들 가격이 좀 올라가 줘야지 일반 분양가도 올라가면서 추가 분담금이 좀 줄어들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한다면 서울의 중하계 급지 아니면은 경기도의 중상급지의 재개발 재건축들 중에서도 입지를 보고 또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지 그 구역들이 가장 나아 보이고 지금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져 있는 구역들을 가시는 것이 사업 중단 리스크 거의 없으면서도 이제 가격적으로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 투자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홈즈부동산의 이종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